네, 대한성형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얼굴 이렇게 네. 비춰졌는데 네. 여러분 질리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 다뤘던 내용에 좀 덧붙여서 네.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저번에 촬영했던 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콘텐츠가 네. 굉장히 인기를 얻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자주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반응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는 법을 따로 좀 알려주신다고 해요. 네. 그렇죠. 앞선 시간에 저희가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누군가? 이게 좀 어떻게 어려운 문제죠. 하는가? 네. 저도 다른 과 전문의 선생님들 찾아갈 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분이 전문의인지 아닌지 어렵죠. 맞아요. 전문의랑 또 일반의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짚고 가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모든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을 거치게 되고 진료 과목에 대한 수련을 받게 해서 전공이 이제 영어로 레지던트 네. 수련 과정을 4년간 겪게 되는데 4년을 겪고 나오면 각 과의 전문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모든 의사들을 일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각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하는 겁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인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성형외과에서 봤을 때는 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차린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네. 알고 싶어요. 이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초록창 검색창에 초록창. 초록창 예, 대한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또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를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저기 간판을 본 병원의 이름을 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면 병원 찾기해서 그 병원이 검색이 됩니다. 근데 검색이 되지 않으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도 귀찮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성형외과 맞아요. 전문의 뭐 해야 되나 네. 싶으면 간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대한성형TV의 마스코트이신 수미님이 병원을 차렸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쫄래쫄래 갔어요. 수미님 성형외과 이렇게 간판에 돼 있으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 거고요. 수미님 의원 해서 진료 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이렇게 돼 있으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이. 일반인 네. 거죠. 그래서 일반인데 진료 과목으로 나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피부과를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병원을 차리면 땡땡땡 성형외과 성형외과. 진료 과목 소아과 산부인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가려고 땡땡땡 성형외과 진료 과목 소아과 산부인과 이렇게 써진 데는 안 가실 거죠? 안 갔죠. 안 갔죠. 산부인과 가야죠. 그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첫 번째 방법 초록창에다가 네. 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때 이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점을 좀 유의해 두시고요. 생각해 보세요. 땡땡땡 성형외과 혹은 땡땡땡 의원 네. 혹은 땡땡땡 클리닉 네. 이 두 병원은 네. 다르다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의가 할 수 있는 수술 혹은 전문의가 할 수 있는 수술도 우리 성형외과 전체 개념을 봤을 때 좀 확 나눠지는 편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분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일반인들이 성형외과 미용 수술하는 거를 저희가 법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산부인과 수술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만 일반인은 저희가 거치는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수술을 집중적으로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배우는 거죠. 쌍꺼풀만 내가 어디 가서 2달을 배워와서 수술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경험을 계속 쌓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처음에 전공 1년차가 되면 소독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배우려면 뭘 해야 되죠? 칼을 닦나요? 아닙니다. 마당을 쓸어야 됩니다. 와우. 마당을 쓰고 나면 부엌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기초적인 무술부터 배우는 것처럼 저희는 전공의 시절에 가장 기본적인 소독하는 방법, 환자 드레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꼬매는 거 이런 것부터 배워서 차근차근 이제 체계적으로 교과 수련 과정을 거쳐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런 미용 수술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좀 일화를 네. 곁들여 본다면 제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고깃집에서 뛰어다니다가 고깃집에서 네, 팔뚝불에 지져가지고 찢어졌나 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 아빠가 수술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정형외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처가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아버님이 정형외과시지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흉터가 거의 안 보이십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빠 사랑해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네. 네,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럼 전문의 과정을 안 밟고 또는 네. 다른 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진료를 하시는 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네. 걸까요? 성형외과 아니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성형외과 영역에 많은 진료를 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주 전문적인 세밀한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대신 피부 관리라든지 지방 흡입, 지방 이식 이런 전문적인 술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일반인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엄청나게 제일 선두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 K-팝, 네, K-무비, 그렇죠. 그렇죠? K-푸드, K-성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성형한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림픽 때 가장 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이 뭐죠? 양궁. 양궁이죠. 네. 그만큼 세밀하게 하는 거고 콩을 집을 수 있고 바느질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한국인이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게 가장 적용되는 과가 성형외과. 네, 성형외과라서 아마 이런 성형한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고 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높아졌죠.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네. 미가 하나의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가져오면서 일반인들도 이런 미용 수술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길을 지나가다 보면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저희 맞습니다. 한국 그 성형 문화에 네.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찾아와 주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만 봐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네.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수민이었고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